정부 보조금을 받는 한 업체가 구매했다고 신고한 장비입니다. A회사 장비를 샀다고 돼 있는데 현장 점검을 나가서 봤더니 달랐습니다. 장비는 아예 사지도 않았고 원래 있던 장비에 라벨만 A회사로 바꿔서 신고했던 겁니다. 이 회사는 정부 보조금으로 회식을 한 것을 포함해 모두 2억 4천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회사는 친척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됐습니다. 나라 장터가 아닌 다른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업자를 선정했고 평가위원이 누구인지, 평가 결과는 어땠는지 등 선정 과정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5년간 모두 39억 원의 보조금이 수의계약을 통해 친척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한 해 630건, 총 493억 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계약서 등 거래계약을 속이거나 가족 간의 거래로 부당하게 수급한 경우가 87.4%로 가장 많았고 회식비 전용 등 집행 오남용 사례와 인건비 이중 지원 등이 그 다음으로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8년 18건이었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어서 지난해는 600건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최종 판정받게 되면 보조금 전액 환수와 부가금 징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충남에 사는 A씨와 B씨는 실업급여로 밀린 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꼬드김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제 근무하고 있었지만 허위로 권고사직 처리한 뒤 실업급여 3,200만 원을 타냈습니다. 전북에 사는 C씨는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1년 4개월간 거짓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민 뒤 실업급여 1,7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위장 고용으로 고용보험 수급 요건을 갖춘 뒤 실업급여를 타낸 부정수급자 132명을 적발했습니다. 부정수급액은 12억 1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거짓으로 타낸 사례들도 여럿 적발됐습니다. 부산의 한 회사에서 사무 업무를 총괄하는 D씨는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육아휴직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3,5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여기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까지 위장 고용하고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제출해 3,100만 원을 별도로 받아냈습니다. 이 같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례는 82명, 액수는 9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미 근무 중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1억 9천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4개 사업장도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부정수급을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고액이어서 범죄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203명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에서 3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조울선입니다. 30대 이모 씨는 코로나 사태 당시 회사가 어려워지자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하던 중 부정수급의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한번 회사를 그만두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꽁돈 같은 느낌이긴 하잖아요. 지인 회사 2곳의 서류상 직원으로 등록한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근무기간 180일을 채우고 퇴사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1,400만 원 넘게 챙겼습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세무사 등 3명의 사업주는 4년에 걸쳐 82명의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월급을 주고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감시망을 피했습니다. 이런 가짜 직원들을 퇴사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게 한 뒤 절반을 떼어갔고 일자리 안정지원금 등도 받아내면서 국고보조금 12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세무사 하고 있으니까 완전하다고 그래서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하는구나. 제가 한 금액은 1억인데 5배 떨어져서 6억 됐어요. 이렇게 부정수급하다가 적발되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추징금은 챙긴 돈의 최대 5배에 달하고 사기 혐의까지 적용되면 형사처벌 형량도 무겁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로서 인정이 돼서 일반적인 사기보다는 좀 높은 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매년 2만 건이 넘는 부정수급이 적발되고 있고 그 금액도 270억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 수급은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정년이 지난 법인 택시기사의 경우 1년 단위로 회사와 계약을 하는데 일부 기사들이 1년 계약하고 6개월 실업급여 받으며 쉬는 관행까지 있다고 합니다. 택시 해봤자 한 달에 뭐 180에서 한 220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실수령을 하는데 아니 185만 원을 가만히 집에 앉아서 있어도 준다 그러니까 그건 못 받으면 바보다.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실업급여의 긍정적 측면이 반감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편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SBS 박수리입니다.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실업을 신고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을 통해서 부정수급자 380명과 부정수급액 19억 1천만 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서 총 36억 2천만 원에 대한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 행위가 중대한 217명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 처리했는데요. 적발 사례 중 경남에 거주하는 A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 재취업을 했지만 계속 실업 상태인 것처럼 속여서 총 1,700만 원을 부정수급했고 전북의 B씨도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했는데 사업주와 짜고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취업한 것처럼 신고해 총 9번에 걸쳐서 1,5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다니고 있던 사업장에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덜미를 잡혔는데요. IP 주소 분석 과정에서 가짜 실업자인 것이 들통난 것입니다. 고용부는 연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정말 필요한 사람 또 필요한 경우에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손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